안녕하세요.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고 치열한 상처를 문학으로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지금부터 15분 분량으로 심도 있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무려 10년에 걸쳐 집필된 이 방대한 서사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선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증언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벌교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관통하는 좌우 이념 충돌 속에서 흔들리는 민중의 삶,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본연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총 10권에 달하는 이 대서사시는 한국 전쟁 전후의 시대적 상흔을 가감없이 그리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념이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인간의 삶과 운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가? 그 처절했던 역사의 현장 속으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깊은 내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 나라를 덮쳤고 특히 전라남도 벌교는 이러한 좌우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자 축소판이었습니다. 민중은 스스로의 온전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와 우 극단적인 양극단 중 하나를 강요받았고 그 어떤 중립적 입장도 허용되지 않는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어설프게 중도적 입장을 취하려 했던 이들은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하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참으로 암울하고 폭력적인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모든 개인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총을 들지 않은 자에게도 전쟁은 총을 겨눈다는데 과연 나는 이 혼란 속에서 어디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은 거대한 이념의 소용돌이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기 다른 신념과 지향점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서사의 한 축을 이룹니다. 남로당 출신으로 좌익 세력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혁명적 이상을 추구하는 염상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투철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화합과 일치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강조하며 중립적 입장을 지키려 애쓰는 지식인 김범우. 그는 극단적인 이념 대립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인문학적 양심을 지키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가혹하기만 합니다. 또한 좌익 세력을 진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냉철하고 강직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간부 심재모. 그는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전쟁의 비극 앞에서 인간적인 갈등과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들 각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적 혼란을 감내하거나 때로는 그 혼란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 하며 경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궤적은 당시에 복잡다단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태백산맥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여순 사건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 좌익에 의해 잠시 장악되었던 벌교는 다시 군경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나마 인민의 세상, 좌익의 세상이었던 벌교는 또다시 뒤집혔고 이번에는 우익 세력에 의한 무자비한 숙청과 보복의 칼날이 휘둘러집니다. 해방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념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념은 더 이상 추상적인 사상이나 관념적인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개개인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었고 더 나아가 한 가족과 한 마을, 더 크게는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념 대립의 비극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3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특히 벌교는 그 피해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전쟁은 벌교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인민군이 마을에 진입하면 우익 인사들이 무자비하게 체포, 처형당하고
국군이 반격하여 벌교를 되찾으면 이번에는 좌익 인사들에게 잔혹한 보복과 숙청이 가해지는 학살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마을은 피로 물들고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서 죽었느냐가 중요해지는 비인간적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념의 잣대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범우는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한 민족의 생명을 이토록 유린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의 고뇌는 단순한 개인의 번민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격변 속에서 염상진은 남로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산속에서 혁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합니다. 그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믿는 이념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역사는 피로 쓰인다. 그 피는 기억되지 않으면 다시 흐른다. 염상진의 이 절규와도 같은 말처럼 그는 자신이 흘리는 피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 피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혁명가의 결의와 함께 시대의 비극을 짊어진 인간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중립적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아픔을 관조하던 김범우는 이러한 염상진을 추적하며 점차 자신의 내면적 균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념의 극단에 서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대는 그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좌우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의 화합과 상생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끝없는 고뇌와 좌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범우는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념이 민족을 갈라놓고 형제를 죽이는 이 광기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지식이, 내 양심이 이 비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그의 고뇌는 지식인의 한계이자 동시에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은 단순히 전쟁의 비극과 이념 갈등만을 다루는 건조한 서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사랑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당의 딸 소아는 남로당원 정하섭을 돕다가 그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꽃피는 그들의 사랑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인간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소아는 어느 밤 정하섭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 선생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당신을 만났기에 제 삶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 역시 이념의 비극적인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의 아픔 속에서 더욱 빛났지만 동시에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익 세력은 유러면을 점거하고 그곳을 유러 해방구로 선포합니다. 염상진 부대는 이곳에서 혁명 과업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며 오랫동안 소작농으로 살아오던 농민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농민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 개혁은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벌교 농민들은 유러 지역의 변화 소식에 귀 기울이며 해방구의 소식을 갈구했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잠시나마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 늙은 농민은 눈물을 흘리며 내 평생 내 땅 한 떼기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염상진 부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밤을 틈타 벌교읍을 습격하여 지주들의 쌀을 강탈하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식량 확보 작전을 수행합니다. 굶주리던 민중에게 이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곧 당장의 생존을 보장하는 희망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주민은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맛보지 못했던 쌀밥을 이렇게 얻게 되는구나 라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갈등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의로운 분배이자 혁명의 성과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이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역사는 기억을 가진 자들의 무기다. 라는 명대사처럼 각자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이념 속에서 역사는 극명하게 다르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건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태백산맥은 이처럼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간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념의 대립이 한 개인의 삶과 한 민족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대사에는 전라도 특유의 구수하고도 정감 어린 사투리가 많이 사용되어 당시의 지역색과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투리는 단순히 언어적인 특색을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시대적 배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 역할을 합니다. 작품은 해방 이후 한국 전쟁까지의 처절한 이념 대립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출판 당시 뜨거운 논란과 동시에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금기시되던 역사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과 공격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독자들에게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은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이자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텍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념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과거의 끔찍한 비극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미래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태백산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 아픈 기억들을 잊지 않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깊은 감동과 통찰을 선사하는 태백산맥. 이 작품이 주는 감동과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질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과 역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15분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